강북에 이제 아파트라던가 이런 거 보면, 강북에 아파트도 많이 올랐거든요. 강북에도. 지금 이제 서울에 갑자기 한 1년 만에 20평대가 5억짜리가 이제 보기 힘들어졌어요. 1년 만에. 4, 5억대가 20평짜리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1년 만에. 자, 이제 강북의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뉴타운이라던가 이제 재개발 시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상당히 좀, 강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기존 아파트 시장 가격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고압세 내지 상당히 좀 강하게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문제인데,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이게 지금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청약 시장은요, 부동산 이 청약에 들어오는 시장들은 보통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동안은 시장을 왜곡되면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됐었죠. 뭐 청약 통장, 그러니까 청약 실수요자들 많이 완화시켰고, 이러면서 시장이 왜곡이 되면서 사실 투자자 시장이었거든요. 분양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시장인 거죠. 보통 이제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20평대, 30평대 갈아타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여기 청약 시장에 들어와. 왜? 청약은 목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목돈이. 계약금만 있으면 되죠.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 뭐 받아요? 네, 중도금 무이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유이자라고 대출 받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 받아고 잔금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세 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세 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팔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약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수요자 시장이에요.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시장이 왜곡이 되면서 투자자 시장화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지금 대출 규제 많이 들어갔죠. 예전에 LTV의 70%에서 지금 1주택자는 40%, 2주택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를 또 이제 중도금 대출도 많이 묶어놨죠. 네, 중도금 대출 9억 이상짜리 안 됩니다. 9억 이상짜리 아파트, 신규 아파트 있잖아요. 신규 아파트가 9억이 넘어가면 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중도금 대출? 안 해주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네, 내가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을.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아파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너 현금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아파트 받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수요자 중에서도 내가 좀 집이 좀 있고, 내가 좀 집이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좀 갈아타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만약에 이제 뭐, 강북 살고 있다, 나는 좀 강남, 좀 강남 쪽으로 옮겨오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만 팔면 되는데 집이 안 팔려. 집만 팔면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나도 갈 데가 없잖아. 이런 사람들 내가 팔아서 올 수 있는데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 자체도 강남으로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남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면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는데, 역설적으로는 정말 실수요자들은 지금 중강남권이나 강남권,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 쪽으로는 진입장벽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와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냐면,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없어졌어요. 2014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는 없어졌는데, 지금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막고 있냐면, 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라고, 그러니까 허브라고, 거기 그 분양을 받으려면은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분양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분양 보증을 해주는 데가 허브라는 주택 도시 보증공사예요. 네, 허브라는. 자, 근데 여기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안 세워줘요. 분양가가 높으면. 얘가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안 세워주니까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지금 외인 아파트 부지 한남동에, 거기도 지금 분양 보증 안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가격 높다고. 근데 여기 그 외인 아파트 부지를 갖다가 가격을 어디랑 비교를 하냐면, 주변에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을 어디에 비교한, 여기 입지가 상당히 좋죠. 지금 한남동이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입지가 정말 좋아요, 여기는. 근데 주변 아파트 시세 어디랑 몇몇 분들이 비교를 하는데, 근데 어디까지 비교하냐면 거기 한남동에 현대 힐스테이트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남 3구역 주변에 있는 3구역 내에 있는 그런 뭐 조치 지역인데 거기 아파트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거기랑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분양가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허브가 분양가를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야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자, 그러면은 주변 시세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주변 시세가 평당 4천이에요. 그런데 4천에는 분양 보증 안 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죠? 나는 평당 3,500에 해야 돼. 3,500에. 그러면은 얘는 이거 청약을 받은 사람, 당첨이 된 사람들은 평당 500씩 남는 거 아니에요? 되면은 평당 500씩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왜? 당첨만 되면 일단 주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 일반 분양가 9억 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나오는 지역들은 중도금대출이 안 되니까 돈 없는 사람들 못 들어가. 근데 우리가 현금 자산이 되고 무주택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꼭 먹고 안 먹고 해요. 이 사람들은 현금 자산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 여기 들어가면 어차피 시세차익이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 충분히 동원 능력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적인 지금 시세차익이 지금 보장이 되는 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장에서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거죠. 이 장에서. 자,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 쪽으로 못 가는 우리가 수요자들이 어디로 움직일 건가? 이런 실수요자들이 어디로 움직일 건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네? 루타운으로 움직여요? 루타운도 요즘 여러분 루타운들 프리미엄 많이 붙었습니다. 네. 프리미엄 많이 붙었어요. 근데 이 실수요자들 자체가 루타운에 가서 조합업 물건을 못 사죠. 왜? 목돈이 없어갖고 지금 청약 목돈이 없어갖고 지금 9억 이상의 아파트 못 받는 건데. 근데 우리가 루타운에서 조합업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 자체를 내가 다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강북 지역에 루타운이나 재개발에 일반 그냥 청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좀 대출이니까 중동대출도 좀 나와서 내가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쪽으로 청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은 자, 그쪽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또 높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요, 무조건 일반 분양 들어가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 사실 다 완판이에요, 서울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시세보다. 이거는 강남이랑 강북이랑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다 완판이잖아요. 근데 경쟁률이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네. 경쟁률이.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뭐가 더 비싸요? 네, 일반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분양가가 경쟁률이 높게 완판이 돼버리면 얘가 거래는 안 되지만 분양가 전매제한 걸려 있으니까 지금 서울은 거래는 안 되지만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거래는 안 되지만 그럼 얘도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 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루타운 재개발 가서 조합원 물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가 안 되는 실수요자들은 지금 루타운이나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새 아파트를 받는 점은 그 길밖에 없어요. 새 아파트를 받는 점은. 근데 그런 지역들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뭐 장이동이라던가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뭐 이문 3급 나오는데 이문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내가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지금 물량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루타운 지역에서. 물량들이. 그럼 이런 지역들도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지역들 자체도 사실 투자 가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지역들.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덜 부담스러운 거죠. 사업성도 빠르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개중에서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은 노량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셔도 괜찮지만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쪽도 사실 염두에 두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지금 봤을 때.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서울이라는 도시에는요,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이라는 데는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은 거잖아요.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데 수요 자체는 어떤 아파트를 선호해야 되죠? 새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좀 됐는데 최근에는 앞으로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강남 쪽은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거고요. 대신에 강북 쪽은 늘어날 거예요. 뉴타운이나 강북 쪽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은요,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실제 지금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강북이나 강북 쪽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 지정이 2000년도 중반 이전에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중반 이전에 구역 지정이 다 됐는데 그동안 10몇 년 동안 못 갔어요. 사업이 지지부진했었죠. 사업이. 그러다가 최근에 각 사업장마다 속도가 엄청나게 좀 붙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업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업성하고.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이제 뉴타운 재개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나와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많이 남아야 하는 건데 기존에는 아파트 가격이 약세였고 우리가 2013년도까지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약세였죠. 그죠? 그 다음에 2014년도 거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강남 재건축 중에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최근에 아파트가 한 차례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 일반 분양가가 올라간 거죠. 일반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건 조합원 이익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뉴타운 재개발 시장이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사업성이. 아까 말씀드린 신규 뉴타운 5억 후반대 분양했는데 10억이니까 지금 다른 현장은 얼마 분양할까요? 5억 후반대 똑같이 할까요? 아니죠. 7, 8억대는 분양하겠죠. 최소한. 그러니까는 일반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뉴타운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때문에 속도가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강북이나 이런 지역들은 늘어나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중요한 거는 자 재건축은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뉴타운 재개발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개선이 되면서 아파트 공급은 늘어날 여지가 크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중장기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요 줄어듭니다. 새 아파트가 서울에는 주택이 필요한데 주택이 줄어들어요. 이게 정책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정책하고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혹시 그 뉴타운 추구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왜 제가 강의를 하는 상 중 하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아직까지 내가 얘기했던 거 이해 못 하시는 건데 이거 이해하시죠? 뉴타운 추구 전략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저건 들어보셨죠? 어떤 지역이 재개발된 구역 지역 됐다가 해제됐대. 네. 근데 지금 뉴타운 중에서도 해제되는 지역 많잖아요. 네. 그게 바로 뉴타운 추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역을 해줬는데 조합원들이 뭐 사업에 대한 여력이 없거나 그러면 굳이 구역 지역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구역 지역 해준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유자들이 쥐네가 뭐 관심도 없고 우리는 안 할래요 이러고 있는데 해줄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역 지정을 해주잖아요. 어떤 지역은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재개발을 해서 그럼 여기는 개발 행위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개발 행위라는 게 여기는 리모델링도 안 되고 내가 내 주택을 좀 나이 나서 조금 더 손 좀 봐야겠다. 그것도 안 되고 신축도 아예 안 돼요. 개발 행위가.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진행 안 할 거면 사업을 이 구역 지정 됐으면 사업 됐는데 어차피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지역들은 빨리빨리 구역 지정 해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점점 노후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죠? 그래서 이 뉴타운 추구 전략이 뭐냐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여력이 없거나 시장이 봤을 때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이런 지역들은 차라리 그냥 시장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바로 뉴타운 추구 전략입니다. 뉴타운 추구 전략. 근데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 박원순 시장 하에서 된 거예요. 지금 지금 현 시장 하에서 된 겁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이. 자, 그런데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이어집니다. 현 정부. 그걸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빌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가구, 소유자 한 명, 여러 가구, 뭐 단독 이런 것들은 예전에 투자에 대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가구 사람들이 신경이 안 썼습니다. 은행 금리가 좋아서 다가구 주택 사갖고 월세 받으려고 다가구 안 샀어요. 단독 불편하잖아요. 맨날 자기가 고쳐야 돼요. 집 고쳐야 돼요. 안 샀어요. 우리는 무조건 아파트죠. 네, 아파트가 최고야. 아파트가 관리 신경 안 써도 되고 주차하기 편하고 항공성 그래도 좋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물론 지금도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예전에는 투자에 대한 대상이 아닌 어떤 빌라라든가 다가구나 단독이라든가 최근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강남 쪽에서도 재건축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재건축보다는요 땅 다가구 단독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아세요? 땅값이 재건축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더 많이 올랐어요. 여기 지금 뭐 논현동이나 이런데 옆에 사무실 근처에 논현동 이런데 한 4년 전, 지금 2018년도죠.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땅값이 평당 2천 이하도 있었어요. 지금 얼마 나와요? 4,500 이하 없어요. 4,000원짜리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많이 오르지 아시냐면 재건축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아세요? 왜? 언론에서 재건축밖에 얘기 안 하니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재건축하면 음마아파트밖에 몰라. 음마아파트가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음마아파트밖에 못 들었어 자기는. 음마가 최고래. 음마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은 아니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다가구나 단독이 더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냐면요. 바로 재개발, 재건축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여기에는 어떤 주택들이 모여있냐면 노후주택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여기는 매매가는 비싸. 개발한 것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임대가는 싸. 그죠? 임대가는 싸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잠실주공도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안 한 것 때문에 3월 정도는 들어가니까 전에. 네. 34평형이 커요. 34평형이. 그거는 잠실 한복판에 3억이면 얼마나 싼 겁니까? 근데 임대가는 낮지만 매매가는 높아요. 그럼 여기에는 대부분들이 임대가가 낮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임대로. 자, 그 개포주공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개포주공은 이제 뭐 10평대, 12평대, 15평대 작은 평형이었죠. 다 거의 다. 근데 이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임차인 비율이 단지별로 조금 틀린데 거의 90%입니다. 임차인 비율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손바뀜 다 끝나고 주인 손바뀜 다 끝나고 대부분 임차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뉴타운들이나 재개발 보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원주민, 그러니까 원래부터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거의 20% 이하예요. 다 팔고 떠나는 거예요. 팔고 떠나면 다 거기다 세입자가 많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서민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집중적으로 되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멸실이 되죠. 그죠? 네. 그럼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멸실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근데 공급은 지금 못하시잖아요. 공급할 데가 어딨어요? 아니, 개포주공 지금 재건축해서 지금 멸실되고 있는데 멸실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 옆에 임대주택에 공급할 데가 어딨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록 집중적으로 이런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좀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이 사람도 여기서 쫓겨나니까 이거에 대한 대체 주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주택으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빌라도 이제 싸지도 않아요. 빌라도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개포지공에 15평대 1억 몇천에 거주하다가 거기 나와서 주변에 양재 개포동으로 가서 전세 얻으려면 2억 5천 더 줘야 돼요. 빌라로 가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지금 불거지고 있냐면 서민들이 거주하시는 주택이 집중적으로 몇신되면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거 비용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점점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큰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까지 우리가 무조건 어떤 지역이 노후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했는데 무조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이에요. 얘네가 원하면 가긴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좀 틀린 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건축은 자 아까 제가 이제 저층 재건축 끝났고 앞으로 중층 재건축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건축은 하면은 기존에 어떤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면 기존에 살던 것보다 세대수는 늘어나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거주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양적으로 접근하면 양도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도 여러분 가면 다 5층짜리잖아요. 빌라 해봤자 5층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저층 재건축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빌라 우리가 일반 재개발지 가면은 아파트는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보통 거기에 어떤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작은 건 포함시키는데 세대가 좀 크다. 그럼 무조건 준치예요. 왜? 아파트가 들어감으로써 아파트가 감정평가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주택에 사는 조합원들이 반대해요, 다. 그러면 뺄 수 있으면 빼요. 근데 이제 못 빼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게 어떻게 이제 단지 배치도를 만드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이쁘다 이런 것도 들어가죠. 여러분 한남타운에서 한남 4구역이죠. 한남 4구역에 신동 아파트 있죠. 신동 아파트에 포함됐을까? 포함됐잖아요. 네, 그죠? 한남 4구역에 신동 안에 포함됐어요. 왜 포함됐어요? 여기가 주도로예요. 네, 주도로가 한가운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북 전략정비구역에 1구역에 동양 아파트라든가 한강구에 있는 아파트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걔를 끌고 가기에는 한강 조만 다 가지고 계세요? 거기가 이 성북 전략에서도 성북 전략정비가 한강변인데 한강변에 있는 동양 아파트를 끌고 가기에는 한강 조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요. 근데 굳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포함시킬 이유가 없어요.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저층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면은 세대수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세대수로 늘어나요. 세대수로 늘어나는데, 희한하게 거주인구는 줄어듭니다. 재건축하고는 틀립니다. 재건축은 세대수도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거주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고 거주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주택이 양으로 많이 증가를 하는데, 재개발은요 세대수는 늘어나도 거주인구는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이야 이런 다가구 주택이 지금이야 이제 금가시지만 예전에 재개발 뉴타운이 구역 지정된 당시에는 재개발이 금가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지역에 재개발 뉴타운은 구역 지정된 지역이 다 2000년도 중반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구역 지정된 지역의 다가구 주택들 보면 그전에 다가구 주택이 많죠. 다가구 주택들 여러 가구 사는데 주인은 한 명이잖아요. 아파트 몇 채 줘요? 네, 한 채 주고 얘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일정 요건 이상이면 두 채 줘요, 최대. 근데 두 채도 작은 거. 네. 근데 여기 여러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최대 아파트 두 채밖에 안 주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가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또 이런 재개발 뉴타운의 구역 지역내 지역 중에 다가구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되면서 가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줄어드는 거고 세대수는 늘어날 줄 알죠.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주택을 퀄리티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 양으로만, 퀄리티로만 접근을 하면 양은 줄어드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럼 재개발을 할수록 주택의 양이 줄어드는데 재개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재개발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뉴타운 중에 구역층 해제해주고 안 하고 싶은데 하지 마. 니네 찬반 투표했어. 안 하고 싶은데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안 할 거야. 그럼 하지 마. 오케이. 너네 굳이 할 필요 없어. 못하러 하냐?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뉴타운 추구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뉴타운 추구 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50% 이상의 구역층이 해제가 됐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구역층이 해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 재건축은 규제 때문에 앞으로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강북 같은 경우는 뉴타운 재개발이 지금 상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단기간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감이 안 오나요? 제가 감을 따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 아파트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가 될 만한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좀 조정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신규 아파트가 어차피 희소해지니까 시간이 지나도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는 희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뉴타운 재개발 보거나 그죠? 아니면 일반 분양 받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짜야 된다는 거죠. 주문 뉴타운 그 지역의 시간표를 갖고 있을까요? 들어가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문 잔이 여기가 사실 잘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뉴타운이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멀리 좀 벗어나 있잖아요. 도심에서. 네. 그죠? 근데 가격은 몰라요. 계속 프리미엄이 붙고 있어.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방에서 저한테 이제 재건축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악 아파트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